중년의 고갯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곧 그 길을 마주할 분들. 저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나누고 싶은 안내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전쟁터에서 50은 참으로 묘한 지점입니다. 쉼없이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삶의 민낯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주변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정작 나는 익숙한 관성 속에 멈춰 서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이제부터 50의 변화를 읽고 내 삶을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50? 저는 이 나이가 참 낯설었습니다. 변화 속의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바뀌어도 나만 굳건하면 된다고 믿었었습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쌓아 올린 성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50을 넘어서니 세상은 제가 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내 역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체력이었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밤샘을 하거나 무리했던 젊은 날의 습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졌고 한번 피로해지면 회복이 더뎠습니다.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는데 저는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만 이렇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다음은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명함 개수가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정작 나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중심이었던 관계의 축이 가정과 소수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나 자신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변화는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조직에서 저는 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선배, 혹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었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따랐을 지시나 조언에도 후배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꼰대 소리를 듣기 싫어 입을 다물 때도 많았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제가 해야 했던 것은 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나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했던 능동적인 적응, 변중변의 정신이었죠. 체력이 변했으니 운동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리한 등산 대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했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관계가 변했으니 억지로 모임에 나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집중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변했으니 내가 왕년회라는 말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50은 삶이 나에게 던지는 명확한 질문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저는 이 질문에 아니, 나는 변할 거야 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50에 이르러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낡은 방패를 버리고 새로운 갑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고집하는 대신 세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나를 빚어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변중변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니 불안함이 사라지고 비로소 인생 후반전의 승리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0이 되고 나서야
위태롭지 않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는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큰 성공을 얻는다고 믿었었죠. 무모함을 용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50은 더 이상 모험을 감행할 체력도 시간을 되돌릴 여력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귀한 경험이 되었지만 50 이후의 실패는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손자의 지피지기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 자체를 위태롭지 않게 이끄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50의 삶에서 위태롭지 않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재정적 불태였습니다. 젊을 때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빚을 내거나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했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니 저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큰 수익을 좇는 대신 은퇴 후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큰 돈을 벌 기회보다 있는 돈을 잃지 않는 전략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 규모를 줄여 내실을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건강의 불태였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을 지나면서 위태롭지 않은 건강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밤샘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들고 폭식 대신 소식을 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바로 저를 위태롭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불태였습니다. 50에는 인간관계에서도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나를 이용하려 드는 소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관계에서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곧 나의 정신적 평화를 지키는 일과 같았습니다. 결국 불태의 정신은 안정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돌진하는 대신 충분히 준비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뒤에 움직이는 것이었죠. 50 이후의 삶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승리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위태롭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남은 전투들을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었습니다. 50이 되니 비로소 인생의 모든 일의 상대, 즉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운이나 재능이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운마저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패를 가늠하는 5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보라고 했습니다. 도, 천, 지, 장, 법. 바로 이 5가지 요소, 즉 나의 상태와 환경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대비하는 것이 상대의 핵심이었습니다. 50의 삶에서 제가 대비해야 했던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나의 무기도 장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의 무기는 지위나 회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진정한 나의 무기는 개인의 실력과 평판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퇴직,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은퇴 후에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는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둘째, 환경의 변화천, 지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업무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의 축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치부하는 대신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읽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변명 대신 새로운 기기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일과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변화의 지도를 그려두는 것이 바로 천과 지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셋째, 삶의 시스템법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건강, 재정, 시간 관리 등 나의 삶을 지탱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무질서 속에서도 에너지가 넘쳤지만 50 이후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예산을 철저히 지키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일련의 삶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규는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유와 안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50 이후의 삶은 위협보다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불안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50의 저는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팠던 저에게 진영 밖에서 상황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높은 곳에 올라 전체 지형을 살피는 계획과 경영의 중요성을 간조했던 것처럼 50의 저는 제 삶의 진영 밖으로 잠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한 분야, 어쩌면 한 회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유능했고 저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영이었죠. 하지만 50의 변곡점에 서니 그 진영 안에서만 보았던 풍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영 밖 세상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훈련을 시작했었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경영했습니다. 직장 상사, 동료, 후배의 시선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삶과 경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저의 낡은 습관과 부족한 점들이 진영 밖에서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눈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객관적인 자기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진영에 대한 탐색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왔던 일 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진영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혀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으며 그 분야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이직이나 전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나의 진영에 갇혀있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셋째, 미래의 나를 미리 경영했습니다. 지금의 나, 즉 현역에서 일하는 나를 기준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저는 5년 후, 10년 후의 진영 밖 나를 상상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에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오류를 방지해 주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잠시만 걸어 나가 보면 나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높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50 이후의 삶은 좁은 전문성보다는 넓은 통찰력이 훨씬 더 큰 무기였습니다. 진영 밖에서 내가 가진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삶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50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경영의 지혜였습니다. 젊을 때는 가정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니 가정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손자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냉철하게 계산했던 것처럼 저는 50의 가정 생활을 다시 들여다보며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이 계산은 단순히 돈에 대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시간, 노력, 감정의 배분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에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까지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시간 배분에 대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주말의 하루는 반드시 가족을 위해 비워두거나 부모님과의 정기적인 식사 일정을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감정 자원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외부 생활에서 지친 감정을 가정에서 푸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었습니다. 가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보급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했습니다. 나의 감정적 피로를 가정에 전가하지 않도록 밖에서부터 미리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역할에 대한 재계산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가장이었고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배우자도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저는 가정 내에서의 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지휘관에서 참모나 조언자의 역할로 바뀌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대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요구 대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계산은 사랑을 저울질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행복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성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하고 위태롭지 않은 행복의 진영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50에 이르러 저는 배우자와의 관계, 즉 부부관계를 가장 새롭고 낯선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내 배우자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만했었죠. 하지만 손자가 말했듯이 아무리 익숙한 지형이라도 전투에 임하기 전에는 새롭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 이후의 부부관계는 재정립의 시기였습니다.
젊은 날의 부부는 육아와 경제 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로 묶여 있었지만 그 목표들이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배우자는 다시 나의 동반자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옷을 벗겨내고 배우자를 새롭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나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을 지나치게 공유하고 간섭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배우자에게도 자신만의 시간, 취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배우자의 세계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새로운 관심사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대신 마치 새로운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듯 흥미를 가지고 바라봐야 했습니다. 둘째, 부부간의 소통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니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그 뜻을 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에이, 뻔하지 뭐라는 생각은 오해와 서운함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처음 배우자를 만났던 것처럼 경청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방식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관심사, 걱정거리, 미래 계획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새롭게 듣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미래의 공동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육아가 끝난 부부에게는 이제 함께 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공동의 목표는 부부를 다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배우자의 새로운 매력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익숙함과 지루함이었습니다. 50의 저는 배우자를 가장 아끼는 전우이자 가장 기대되는 동반자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아는 것도 새롭게 바라보고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50 이후의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50이 되면서 가장 싸워야 했던 적은 외부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닌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관성이었습니다. 익숙한 방식, 익숙한 생각, 익숙한 삶의 패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상대의 허점을 찌르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50 이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관성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멈춰 서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첫째, 생각의 관성을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그 일은 예전부터 이 방식으로 해왔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깨부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읽는 책을 읽고 그들이 즐겨보는 미디어를 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 낡은 생각들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주도권을 과거의 나에게서 현재의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시간 사용의 관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직장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관성에 익숙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시간을 제 스스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만 마치면 된다는 생각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는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개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처럼
내 삶의 스케줄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재정적 관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관성에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재정적 주도권을 잡는 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남에게 맡기는 투자가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하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남을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타를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손으로 쥐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과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관성을 버리는 그 작은 용기가 저에게 인생 후반전의 승리를 위한 주도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